자, 이래서 거의 꼴찌로 과거에 급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고려시대의 이 과거 본시험 예부시는 임용고시가 아니에요. 자격고시입니다. 이게 뭐가 다른 거냐면 조선의 과거는 급제하면 반드시 관직을 줍니다. 관리 임용을 위한 시험이에요. 그런데 고려시대의 과거는 합격한다고 해서 꼭 관직을 주는 게 아니에요. 관직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게 고려시대 과거입니다. 자격시험이죠. 이 자격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관직을 받게 되면서 관리가 되는 건데 이 시간이 굉장히 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받기도 해요. 하지만 20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30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죽을 때까지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규보는 어땠을까요? 자, 급제를 하자마자 일단 실제 관직은 아니지만 동정직이라고 하는 걸 받습니다. 고려시대에는 합격, 급제 순위에 관계없이 과거에 급제했다 그러면 종구품 동정직을 줍니다. 아, 예외가 있군요. 문음을 통해서 이미 동정직으로 승진하고 있던 사람들은 종구품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던 그 품계를 그대로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이규보는 문음을 거치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과거에 급제했으니까 종구품 동정직을 받았겠죠. 자, 이걸 가지고 관직에 임명되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규보에게 이 기회가 굉장히 늦게 옵니다. 이거는 뒤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관직 임명을 받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이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친상,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 바람에 일단 개경에서 벗어나게 돼요. 개경 근처에 천마산이라고 하는 데로 물러나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도 여묘, 시묘를 하지 않아요. 3년상을 치르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상을 치룬 다음에 바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정상적인 생활 중에는 관직을 기다리는 것도 포함이 돼 있을 텐데 관직이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결혼을 했어요. 이것만 봐도 고려시대 사람들은 3년상을 치르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진승이라는 사람의 딸 진씨와 결혼을 합니다. 이 진씨와는 백년해로를 하는데 그 다음에 장남이 태어납니다. 장남의 이름을 삼백이라고 지어요. 물론 어릴 적 이름 아명입니다. 아명을 삼백이라고 지어요. 이때가 어찌 보면 이규보 젊은 시절에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결혼하고 아들 낳고 관직에 오르지 못한 그런 떨떠름한 게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가장 행복한 이 시간 동안 이규보가 한 일이 동명왕편을 지은 거예요. 자기를 정말 수백 년 뒤까지도 유명하게 만들어줄 그 작품을 이때 지은 겁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 이규보가 이런 시를 짓습니다. 이규보의 시 어떤지 한번 감상해 보시죠. 한 시를 번역을 한 겁니다. 내가 평소 얼굴 펼 날이 드물었는데 너를 얻은 뒤부터 노상 웃기도 하고 농담도 한단다. 가끔은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아이를 칭찬하는 버릇도 생겼단다. 어때요? 26살에 아버지가 되어서 그 어린 아이를 보면서 흐뭇해하는 이런 이규보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규보도 청소년기까지 부모 말씀 잘 안 들었을 것 같죠? 술 마시고 과거 준비 잘 안 하고 이 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아들이 아마 청소년기 정도 되었을 때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아들이 술을 마시기 시작해요. 이규보가 또 시를 씁니다. 너는 아직도 전니인데 전니, 영부치가 안 났는데 벌써 술잔을 기울이다니. 전니 가지고 술 마시는 어린아이는 없죠. 그러니까 너는 아직도 전니인데라는 거는 네가 아직도 어린데 아버지 눈에 아들은 웬만하면 어려 보이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벌써 술잔을 기울이다니 나이 들어 창자가 상할까 마음이 두렵구나. 야, 속 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아비가 노상 술 취해 쓰러지는 것은 배우지 말아라. 나처럼 하지 말아라. 평생 사람들이 미치광이라 비웃는단다. 한 세상 몸을 망친 것이 오로지 이 술 탓인데, 내가 몸을 망친 게 이 술 때문인데 너조차 지금부터 술을 좋아하니 또 어찌할 것인가. 이름을 300이라 지은 것을 이제야 후회하나니 내가 날마다 300잔을 기울일까 두렵구나. 이규보 씨는 재밌어요. 오래 생각 안 한 시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도 오래 생각 안 하고 들을 수 있어서 그래서 좋은 시입니다. 시에 깊은 막 이렇게 새겨들어야 할 이런 대목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듣고 그랬구나. 그냥 한번 웃으면 되는 시입니다. 이규보 시 한번 읽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매사가 이런 식입니다. 관직에 임명받지를 못하고 나이가 계속 들어서 30살까지 무직 상태가 됩니다. 22살에 과거에 급제했는데 30살까지도 관직에 못 오른 거예요. 이걸 두고 보다 못한 재상들이 저 친구를 어떻게 구제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규보가 관직에는 오르지 못했어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만큼 인상적인 젊은이였던 거죠. 조영인, 이뮤, 최선, 최당 요 네 사람이 최충원 집권기의 문신 사재상, 문신 출신의 네 재상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규보를 천거했어요. 이규보에게 관직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천거를 했는데 이규보를 꺼리는 사람이 있어서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다. 관직을 못 얻었다는 거예요. 이때 이규보가 굉장히 낙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8년을 기다려서 그 높은 재상들이 나를 특별히 천거했으니까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더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아들 이함이 지은 이규보 연보에는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로 실려 있습니다. 재상 네 사람이 이규보를 천거를 했는데 그때 승선, 이 승선은 왕명을 출납하는 사람이에요. 뭐냐면 왕한테 신하들이 올리는 글을 전달하고 왕의 명을 받아서 신하들에게 전달해서 이걸 실행하게 하고 하는 게 승선의 역할인데, 승선으로 있던 사람이 이규보에게 감정이 있어서 왕이 이규보에게 관직을 줘라라고 명령을 한 그 문서를 이부가 문신들의 인사를 담당하는 곳이니까 그쪽으로 전달하면 이부에서 그 관직을 이규보에게 주면 되는 건데, 왕명을 왕한테서 이부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조영인, 이규보를 추천했던 조영인이라고 하는 총재는 뭐냐면 가장 높은 재상, 수상이에요. 이 사람도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아니, 승선이 이거는 정말 엄청난 실수를 한 거 아니에요. 왕명을 전달하다가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총재가 그 사람을 처벌해 다시 받아와 이러지를 않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해가지고 이규보에게 가던 관직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할 거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승선이 누구냐? 왕명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 승선이 누구냐? 이 승선이 아마 이규보를 꺼리는 그 사람이 아니었겠나? 승선이 이규보를 꺼려서 고의로 왕명을 잃어버렸다고 하고 왕의 명을 무시하고 재상들의 추천도 무시하고 했다는 거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최충원입니다. 최충원의 요 시점의 관직이 승선이에요. 모든 기록에서 최충원이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런 글들이 쓰여질 때가 전부 최우 집권기, 그러니까 최씨 정권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최충원이 이규보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아서 이런 일을 했다는 말은 못하니까 이걸 전부 가린 거죠. 공을 꺼리는 사람이라고도 하고 승선이라고만 표현을 하고, 최충원이 거의 분명합니다. 최고 권력자가 안 돼 하니까
재상들이 추천했는데 왕이 오케이를 했는데 이게 실행이 안 됐고 그게 실행이 안 됐는데도 재상들이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도 못하고 이게 전부 이해가 되는 거죠. 최충원의 눈밖에 났다. 아, 그 시대에 최고 권력자의 눈밖에 났다는 거는 이건 죽으라는 소리예요. 거의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규보가 최충원의 눈밖에 났을까? 이거는 모르는데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단서 하나는 있습니다. 이규보의 매형이 있는데 누이의 남편이에요. 매형이 최충원이 집권했을 그 시점에 유배를 가는 일이 있어요. 이규보는 이때 관직이 없었으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최충원이 좋아할 일도 없고 싫어할 일도 없지만 관직에 있던 이규보의 매형이 최충원에 의해서 유배를 간 거예요. 최충원이 볼 때 이규보는 누구예요? 내가 유배 보낸 저자의 처남이잖아요. 그래서 이규보가 그 유탄을 맞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30살이 되도록 과거에 급제한 지 8년이 지나도록 관직에 오르지를 못하는데 이게 당장 이규보에게는 어떤 문제가 되느냐? 가난해진다는 거죠. 관직에 올라야 월급을 받는데 이걸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 쓴 글이 이런 게 있습니다. 집에는 자주 식량이 떨어져서 끼니를 잊지 못하였다. 식량이 떨어져서 끼니를 잊지 못할 정도의 가난, 이거를 겪은 거예요. 하지만 나는 스스로 유쾌하게 지냈다. 항상 술을 마시고 스스로 혼미하였다. 늘 술 취해 있었다는 얘기죠. 나를 초청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반갑게 나가서 잔뜩 취해가지고 돌아왔으니 아마도 옛날 도연명의 무리가 이랬을 것이다. 도연명은 누구냐면 중국 남북조 시대 남조의 시인이죠. 귀거래사 지은 사람. 관직에 오르지 않고 전원 생활을 즐긴 사람. 술 마시고 시집고 딱 이규보와 같은 이런 모습이잖아요. 내가 도연명같이 살고 있는 거야. 검은고를 타고 술을 마시며 이렇게 세월을 보냈다. 관직에 올려주지 않으니까 맨날 술 마시고 놀고 이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결혼을 해서 처자식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이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달리 또 이규보에게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규보의 고된 젊은 시절 이야기입니다. 술만 마신 건 물론 아니죠. 관직을 얻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써요. 제가 이하무개인데 어쩌고 저쩌고 저를 언제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뭐 다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저한테 관직 좀 주세요. 이런 글을 써보내는데 조영인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수상이에요. 이 조영인에게도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저는 우둔한 자질로 과거에 합격한 지 8년이 지났으나 한 번도 벼슬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각하께서 인사권을 맡아 선비들을 지켜보게 되셨음을 듣고, 이건 뭐냐면 최충원이 집권을 한 다음에 조영인에게 판이부사라고 하는 관직을 줬거든요. 판이부사는 이부의 문신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조영인이 그 자리에 올랐으니 인사권 있으니까 제가 그냥 물러설 수 없어서 감히 관직을 구하고자 합니다. 노골적으로 관직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이 편지 중간에다가 이런 문장 하나를 끼워 넣습니다. 나는 상국의 이 조영인의 막내 아들 조충과 가장 친하고 또 동년이다. 내가 이 편지를 받는 그분의 아들 조충이 그 아들인데 이 조충의 친구고 과거에도 같이 급제한 동년이다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조영인에게는 그 조충을 통해서 이런 청탁을 보낸 거죠. 그런데도 잘 안 돼요. 이 청탁을 받고 조영인이 추천을 했지만 최충원의 반대로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생활, 어려운 시기를 아마 처가의 도움으로 살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규보가 장인이 돌아가셨을 때, 진승, 장인이 돌아가셨을 때 이런 제문을 지은 게 있습니다. 이거 많이 인용되는 글이에요. 예전에는 부인을 맞이할 때 부인이 남편 집에 왔으므로 그 부인 집에 의지할 일이 없었으나, 지금은 장가들 때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니 필요한 일을 모두 처가에 의존하는 바람에 장인과 장모의 은혜가 친부모와 같습니다. 아, 장인께서는 모든 것을 갖추어 저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고려시대에 처가살이, 서류 부가혼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그 풍습을 보여주는 사료로 많이 인용이 되죠. 이규보도 이때 처가에 가서 살지는 않았지만 처가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인이 돌아가셨을 적에 그 고마움을 표시하는 제문을 이렇게 썼던 거죠. 그러다가 아주 어렵게 관직을 얻는데 성공합니다.